네, 상승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오랜만에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정 섹터를 준비하진 않고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 투자자분들을 저도 만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좀 중심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매크로 상황이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투자의 본질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놓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시장이 현재까지의 플로우 그리고 앞으로 예상하는 플로우 상황에서 어떤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시장이 지금 워낙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지수는 못 가고 2차 전지만 가다 보니까 내가 2차 전지 없는데 지금 상투를 잡기에는 그렇고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 제 방송 보시면 2차 전지는 마지막에 좀 그래요? 준비를 했고요. 예. 우선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기록을 한 게 2021년 6월이죠. 거의 지금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은 21년 10월부터였을 것이고요. 저는 이 구간을 경기 정점과 둔화 사이클, 그리고 경기 저점과 반등 사이클로 구분을 했을 때 21년 4분기에서 2분기는 이제 이 둔화 사이클에서 전반부가 될 것이고 22년 3분기에서 최근 1분기까지는 후반부가 될 텐데요. 이제 다음 분기인 2분기부터는 경기 회복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은 먼저 이 경기 정점과 둔화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했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채권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채권 가격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안정됐다라는 건 변동성 자체가 축소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수출은 계속적으로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요. 다만 수출 증가율의 둔화 폭이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제 가격에 전가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물가가 둔화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이 반등을 하고 물가가 둔화되면 매출은 상승을 하지만 비용적인 요인에서 완화가 되면서 기업들의 마진이 회복이 되는 즉 ROE 관점에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시점이 2분기부터로 보고 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출 증가율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런 품목들부터 시장에서는 좀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2분기부터를 시장의 전환점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장 다음 달부터가 2분기잖아요. 예. 2분기를 전환점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조금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자세하게 근거 들어볼까요? 세 가지를 올해 실마리 근거로 네.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2분기부터 좀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세 가지 실마리는 먼저 인플레이션 하락, 두 번째 중국 경기 회복, 세 번째 한국 수출 증가율 반등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들은 상당히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하죠. 유가가 지금 70불 정도 언저리에 있습니다. 과거 이맘때, 작년 이맘때가 100불에서 120불 정도 사이 했던 것 같아요. 네. 40% 정도 유가가 하락을 했고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헤드라인 CPI가 2분기로 갈수록 더욱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요. 지금 현재 코어 CPI는 스티키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주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거비 역시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더 빠른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코어 근원 CPI도 하락을 할 것으로 2분기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채권 가격이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얼마 남았냐라는 것보다는 채권 금리가 즉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냐가 향후에 앞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시프트, 자금 이동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3.5%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수준에서 안정만 되면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중국 경기 회복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나 한국의 경기 회복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죠. 1, 2월에 중국 경기 지표들을 살펴보면 먼저 소매 판매는 리오프닝 효과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여전히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모처럼 부동산 투자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산업으로서는 소재 산업재 쪽, 시클리컬 캐펙스 쪽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환율에서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는 US, 미국 중심의 자금 중심이 논 US,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좀 순환할 것을 기대하게 되고 이와 연결해서 한국 시장으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의 경우에는 향후에 2분기는 수출 증가율 반등폭이 수입 증가율 반등폭보다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하락도 PPI 하락률이 CPI 하락률보다 커진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점차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후행적으로 기업들 실적은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 이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이 회복되는 그런 품목부터 지금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화학주, 철강주 이런 쪽이 먼저 반등하는데 결국 반도체도 후행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도체 반등이 상당히 우리 수출 증가율을 이끄는데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3월 데이터 봐도 좋지는 않잖아요. 4월, 5월에는 확실히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네. 반도체 3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지금 44.7% 정도 네. 감소를 했는데요. 이게 2월보다 나아진 상황은 아니고 소폭 더 마이너스가 된 상황인데 지금 전망은 4월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확인할 거는 이제 다른 품목들은 어떻냐라고 보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 제품들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들 가전 이런 쪽은 2분기로 갈수록 수출이 좀 회복될 것으로 네.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3월을 저점으로 2분기부터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 반도체는 이 전망에서도 마이너스가 좀 더 진행될 그렇군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들 중국과 관련된 석유, 중국과 관련된 화학, 철강 이런 산업이 수출이 반등하게 될 경우 네. 후행적으로 반도체도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반도체는 공급이 줄어들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요가 어느 정도 지탱이 된 상태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반도체 가격은 충분히 네. 반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수요가 원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어느 시점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네. 역할이 중국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 최근 이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중국은 뭐 물론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10년 내, 15년 내 심한 상황인데 미국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동 쪽이 반등폭이 크다라는 건데 중동 쪽의 반등폭이 큰 이유는 철강 그리고 이제 기계 업종의 수출이 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캐펙스 관점에서 드디어 이제 중동 쪽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중국 쪽의 후행적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는 요인과 겹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상반기, 지금 3월까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는 대부분 품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상황에서 2차 전지 자동차 쪽은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라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 요인입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산업 자체가 워낙 없다 네. 보니까 2차 전지에 수급이 몰렸던 것이고 2차 전지에 계속 기회는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부터 순환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자동차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나와준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순환매를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어떤 점에 이제는 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정리해드리면은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제 그런 하위 섹터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맞아요.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투자 아이디어는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장비 업종에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거는 투자 포인트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3가지 C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차 전지 2차 바로 전지 알아볼까요? 장비 업종 주목하시고 두 번째 원통형 배터리 쪽, 세 번째는 새롭게 적용이 확대될 소재 쪽 주목하시고 마지막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 트렌드가 LFP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2가지 포인트입니다.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한 업체 CIS, 하나기술, 엠플러스, 코인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레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는 4월, 5월로 갈수록 유럽 업체들 발주가 나올 겁니다. 국내 셀 예. 3사가 아니고 유럽 업체들, 일본 업체들 발주가 나왔을 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기존의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최근 장비주의 트렌드는 업스트림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윤성 FNC, DY PNF, TSI, 원준, 강원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이들 업체의 특징은 믹싱 장비를 하는 업체 혹은 전구체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장비, 설비 업체들이라는 점인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원가 절감을 말씀드리고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중요한 장비가 이들 장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부각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넘어가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네. 지금 삼성의 SDI가 글로벌 OEM사들하고 활발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원통에 관련된 부품과 소재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건데 부품 쪽에서는 상신 EDP가 주가가 먼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후행적으로 지금 신흥 SES 테이펙스가 따라가는데 개인적으로 테이펙스 주가가 많이 싼 게 아닌가 싶고 소재 쪽으로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CC 스틸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서 주도하고 있는데 향후에 동국 산업도 생산을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소재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다음 아이디어는 넘어가 새롭게 적용될 확대될 소재에는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녹스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 처음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네. 실리콘 응급제의 핵심 원재료인 실리콘 파우더를 독점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최근 테슬라와 연결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T 도전제는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게 응급제에서 생산을 하는데 동지 세미캠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LFP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시장은 점차 주목을 더욱 할 텐데 LFP에 대해서 삼성의 SDI가 최근에 개발을 논의를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은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이고 BYD가 이제는 중국 내수용이 아닌 해외 업체들의 공급을 하게 됩니다. LFP는 중저가형의 핵심 배터리가 될 것이고요. 관련된 국내 소부장 업체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의 SDI든 LG 엔솔이든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은 네. 갈수록 많이 나올 것이고 25년 양산이나 26년 양산이나 시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테스트 상황이고 1, 2년 사이에 시생산, 시제품이 생산되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핵심 소부장 업체들은 가려질 거라는 점이죠. 네. 이 핵심 소부장 업체들이 결국 나중에 양산이 되는 시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트렌드 상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은 기업들을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 시장에서 관심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생방송이라는 시간 관계상 거의 뭐 랩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